여객기로 붐비던 인천국제공항. 밤이 되면 이곳의 주인공은 화물기가 된다. 작년 한 해 인천공항에서 수송된 항공화물은 총 295만 톤.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처리한다. 747 화물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출발 2시간 전, 운항 브리핑실로 향하는 조종사들. 오늘 비행 시간은 7시간 14분, 화물은 95톤 실릴 예정이네요. 파스로 여기도 교대 지점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빠져나갈 때 동해 빠져나갈 때 일본 상공 지나갈 때 오늘 보니까 도쿄 상공 지나면서 터뷸런스 띠가 크게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는 루트상으로도 태평양 들어가면서 또 터뷸런스. 오늘 747 화물기의 여정은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잠시 착륙한다. 급유를 하고 이륙해 뉴욕에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실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총 27,000km.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세계 일주 노선이다. 화물기에 실릴 화물들이 전국에서 물류업체로 모인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주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그 중에서도 반도체 품목이 전체 항공화물의 55%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수출이 늘었다. 일단 이곳에 들어온 화물은 모두 목적지별로 분류하는데, 뉴욕행 화물은 이번 세계 일주 구간에서 화물량이 가장 많다. 주로 운송되는 화물은 기계 장비를 포함해 의류, 액세서리.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품은 한 사람, 한 회사의 정성을 세계에 전달할 것이다.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인천공항으로 출발한다. 전 세계 해상 운송의 표준, 컨테이너. 길이 12m의 컨테이너 하나에 운동화 약 9,800켤레가 들어간다. 컨테이너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운송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적지는 부산항.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구다. 사 2호 기사님 진입하세요. 크레인을 조정해 컨테이너를 적재 장소로 옮길 때 사람의 손으로 1.5m까지 들어올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크레인이 옮긴다. 컨테이너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들는 경우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콘이라고 트럭과 컨테이너를 연결해주는 잠금 장치인데, 실수로 그 기사님이 잠금 장치를 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트럭까지 빨리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면 야드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놓고, 트레일러는 입력된 정보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 이 컨테이너의 목적지는 출항을 앞둔 빅토리오. 도착한 컨테이너를 배정받은 자리로 옮기는 건 암벽 크레인의 몫이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컨테이너를 모서리 4개에 정확히 맞춰 내리는 것이 핵심. 현장의 안전이 달려있는 이 작업에도 세밀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야간은 그냥 내려오는 거지만 선적은 또 콘을 꽂아가지고 또 데크 위에 이제 그 콘에 맞춰 딱 4군데를 맞춰서 선적해야 하기 때문에 선적이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모든 항공화물이 터미널에 도착해야 하는 화물기 출발 3시간 전. 항공화물의 첫 단계는 철저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예약 리스트에 맞춰 목적지를 분류하고 포장하기. 척척 진행되는 작업 뒤에는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다. 로드마스터는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화물을 실을지 전체 그림을 그리는 책임자. 굉장히 긴 카고가 있는데요. 그런 긴 카고의 경우에는 하나의 팔레트로는 불구하고 여러 개의 팔레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팔레트의 경우에는 그 모양 그대로 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트리스와 같이 모양을 잘 맞춰서 화물을 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47 항공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길이 70m, 높이 20m, 너비는 65m로 굉장한 크기다. 전보 엔진 4개의 힘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400톤의 항공기를 하늘로 거뜬히 들어올린다. 항공기 화물칸에는 2층에 걸쳐 크기가 다른 다양한 화물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실을 수 있는 화물은 약 100톤. 그보다 더 많은 150톤의 연료를 날개에 싣는다. 총무게 400톤의 거인이 하늘로 훨훨 날아간다. 이 화물기를 이끌 기장과 부기장들. 5일치 무거운 짐을 들고 화물기에 오르는데 입장부터 녹록지가 않다. 화물기의 높은 기체 때문에 몇 번의 계단을 올라야 하기 때문. 숨을 가쁘게 고르며 도착한 조종실. 부기장은 조종실에서 비행 준비로 여념이 없다. 빅토리오는 현재 국내 선사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이다.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총 13,100개를 실을 수 있다. 빅토리오의 너비는 48m, 높이 72m 정도에 총 길이는 가늠도 안 되는 365m. 63빌딩, 초고층 아파트, 에펠탑과 비교해도 빅토리오가 훨씬 더 길다. 초고층 건물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셈. 색색의 컨테이너가 크레인을 타고 단번에 이동할 때 선원들은 까마득한 계단으로 선박에 오른다. 계단 개수만 총 77개,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다. 다행히 부식은 선박에 크레인으로 올리는데 56일의 항해 동안 사용할 물품들이다. 시간이 흘러 밤이 돼도 빅토리오의 출항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컨테이너선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갑판 위의 일을 작업하는 갑판부, 선박의 모든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기관부, 그리고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항해부다. 이들이 거인 빅토리오를 이끄는 21명의 선원들. 저희 나라에서 주로 나가는 화물들은 중량물이나 기계류 아니면 화학 관련해가지고 주로 공업 계열의 이제 화물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 오는 것들은 주로 식료품, 건과류들 하는 이런 화물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All stations stand by. All stations stand by. 선교의 무전을 받은 갑판에서는 지름이 어른 손목만한 헛줄을 힘주어 감아 올린다.
드디어 출항이다. 엔진이 힘찬 막동으로 돌기 시작한다. 새까만 바다를 향해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빅토리오. 예인선 2대의 마중을 받으며 56일간의 대장정을 떠난다. 빅토리오는 부산을 떠나 상해, 가오슝, 선전을 거쳐 싱가포르를 지나고 두바이와 사우디까지 왕복 21,000km 정도를 항해한다. 한편 747 화물기 앞에 토잉카가 대기 중이다. 기장의 신호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바퀴. Starting engine number 2. Clear right before taxi check is complete. Request taxi. Request taxi. April and Sharon 906 later. Request taxi. 제가 운항하고 있는 747 항공기의 경우는 여객기만 운항할 경우에는 전 승객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화물기의 경우에는 그 많은 화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잘 고정돼서 운송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륙 중량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 우리가 말하는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파워도 최대가 필요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날 낮은 곳에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을 잘 회피해서 안전고도까지 올라가는데 최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기장, 부기장은 항상 최대로 집중을 해서 안전한 이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자음모음 5개가 조합이 되어서 이름 지어지는데요. 전 세계는 무지 많은 웨이포인트가 항로상에 존재하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아주 재미난 웨이포인트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같은 경우는 시카고가 아이스하키랑 농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챔피언을 했던 경우도 있고 해서 스탠리컵 혹은 볼스, 챔피언 뭐 이런 웨이포인트들이 이 접근 항로 중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빅토리오의 선교에서는 선박 전체를 지휘하고 바다를 360도 지켜본다. 그 아래엔 선원들을 위한 온갖 시설들이 자리해 있고, 선교에서 200m 아래로 가면 기계와 소음으로 가득 찬 기관실이 나온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빅토리오의 기계들을 이곳에서 수리하고 정비한다. 선박의 심장, 엔진은 길이가 무려 아파트 3층 높이. 10기통의 엔진이 진득한 벙커 CU를 데워 선박을 움직인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엔진 상황은 컨트롤룸에서 지켜본다. 걸어도 끝이 없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9개 층을 쭉 올라가면 다시 선교다. 인간과 화물을 위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작은 사회, 빅토리오. 본선 메인 엔진은 최대 24노트의 속력, 약 시속 45km로요. 거리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1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부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7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속력입니다. 발전기는 총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당 4000kW, 약 600가정에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계들이 내뿜는 열로 등이 다 젖는 건 일상다반사. 기계가 한 곳이라도 잘못되면 운송 시간과 직결되기에 정비는 긴장감 속에 온종일 이어진다.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증의 관계. 이제 제가 관심과 정성을 안 쏟아주면 그만큼 저한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틱틱거린다고 이제 티를 내요. 나 아프다. 나 좀 봐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안 봐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덥고 이러면은 솔직히 좀 안 보고 싶어요. 좀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약간 애증의 관계라서 애증의 관계.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제가 정비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얻는 그 성취감 때문에 솔직히 배를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성취감이 가장 큽니다. 40도가 훌쩍 넘는 기관실에서 작업하다 보면 팥빙수 한 그릇이 반갑다. 단팥을 가득 넣은 빙수 한 입으로 피로를 잠시 잊어보는 시간. 그 시각 빅토리오는 대만 가오슝에 다다른다. 기다리고 있던 크레인이 서둘러 컨테이너를 싣는다. 기항지에 도착하면 선원들이 여행을 즐길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컨테이너 선에게 시간은 금. 하나라도 더 빨리 안전하게 화물을 싣고 떠나야 한다. 이게 콘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콘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으면은 콘과 콘끼리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 뭐 배가 뒤집어지거나 뭐 흔들려도 절대 컨테이너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예, 58번 라신콘 이상무. 그럼 전체 작업 종료. 선내알립니다. 출항 1시간 전입니다. 전 승무원께서는 출항 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Attention all crew, 1 hour before departure. All crew, please prepare for sailing. 기관실에서 준비 신호를 보내면 선교에서 엔진을 가동한다. 다시 출항이다.